힘들었던 게 뭐 시장 빠진 영향도 있겠지만 네. 그 앞서 바로 나왔던 부분이 중국의 보따리상 규제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부양을 통해서 지금 버텨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자꾸 해외에서 물건 사와서 자국에서 거기서 마진 남기기 위한 움직임들은 중국 내수 경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보따리상 규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네. 일단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최근에 미중 무역 마찰에서 가장 피해는 결국 중국입니다. 이러면 중국 자체가 경기가 좀 힘들어지면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 여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면 화장품이나 면세점 업체들이 좀 타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근에 코스원의 주가 하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빠진 영향도 있겠지만 네. 두 번째는 중국의 어떤 소비 여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두 번째는 또 방금 말씀드렸던 보따리상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섹시한 것들이 많아야 좀 사고 싶을 건데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주가 올라가다가도 자꾸 제동이 걸리는 이유가 일단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좀 나오면 오르다가도 네. 제동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아쉽지만 사셨는 가격까지 가기도 제가 봐서 좀 힘들 것 같고 대충 뭐 15,000원만 부근에만 가도 좀 제동 걸릴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셨는 가격이 있는 게 좋아요. 네. 꼭 우리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샀는 가격이 오면 때리려고 하는데 꼭 그 가격 대비 한 100원까지 안 오고 100원 부족한 상태에서 빠져버리면 열받는 사태 나오거든요. 제가 얼추 봤을 때는 지금 코스오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가격에서 내려앉을 주가는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코스온의 원래 적정 주가가 얼마냐면 우리 화장품 업체들은 보통 버는 거 대비 한 20배 정도 적당하다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온이 지금 내년 내후년에서 연간 한 얼마 정도 버냐 하면 수익 추정치가 지금 한 150억 정도 떠요. 그러니까 150억이면은 20배 하게 되면 3천억. 자, 3천억을 주가로 저희가 환산하게 되면 지금 한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왜 여기만 오면 무너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1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지금 시가총액으로 3천억. 우리가 코스온을 16,000원이 적당하다고 평가를 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업계에서 16,000원이 적당하다고 평가하니까 16,000원에 사면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16,000원 부근에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때마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어떤 소비력 둔화 가능성이나 따이공 규제까지 감안하면 네. 이제 16,000원에 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래 돼버리면은 얼추 한 14,500원 부근에만 가도 제동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주 뭐 내려앉을 기업이나 이런 기업은 아닌데 네. 제가 봐서는 우선은 지금 가격은 보유하는 게 맞고요. 아마 시장이 좀 안정이 지금 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반등 나오면은 14,500원 부근에 가면 또 분명히 또 제동이 걸릴 거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샀는 가격은 잊어버리시고 얼추 한 14,500원 부근에 오면 팔아서 요즘 멀쩡한 데 빠진 것들 많거든요. 그쪽으로 차라리 옮겨 타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중국발 규제 악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4,500원 부근에서 손절하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노루페인트요. 노루페인트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12,800원하고 50%요. 12,800원에 50%요, 시청자님. 비중이 네. 많으시네요. 네. 네, 12,800원인데 한창 이 종목도 잘 가 있는데 최고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요. 네, 그 뒤로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지도 않고요. 네네. 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딱 매수하신 그 시점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서 이쯤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하나 좀 대응 전략이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네네. 같아요. 바로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꼭대기 사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대로 요거 뭐 그냥 교체 매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한국 증시가 금요일 날 좀 안정이 됐고 네. 또 오늘 또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좀 올랐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마 노루페인트도 반등을 시도할 것 같고요. 다만
매수하셨던 가격 이것도 잊으시고요. 그냥 다음 주 반등 나오면 제 생각에는 곧바로 그냥 팔아가지고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그렇군요.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웬만하면 그럴 기업들 사놓으면 연말까지 또는 뭐 내년까지 돈 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노루페인트는 지금 가격권에서 제가 봐서는 뭐 크게 올라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먼저 노루페인트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글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노루페인트는 2015년도에도 한 300억 사이즈 돈을 벌었고요. 작년에 294억, 그러니까 1년에 한 300억 사이즈 돈을 벌었던 기업이에요. 자, 올해는 한 200억인데 지금 여기 실적 추정치 보면 올해는 한 200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만은 순이익 기준으로 내년이 260억, 내후년이 340억. 그러니까 올해 한 200억 버는데 내년이 260억, 내후년 340억. 이익이 늘죠. 자, 주가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 평균이 보니까 한 300억 정도 지금 뜨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0억 버는데 내년에 한 300억 버니까 이익이 지금 2배 정도 느는 50% 정도 느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50%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 8,500원에서 50%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 실적 느는 거를 주가가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주가 만약에 여기라면 제가 이런 걸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라는 말씀 드릴 건데 이미 올해 대비 향후 한 2년 이익이 한 50% 느는 거를 주가 반영해서 한 50% 올랐으니까 이제 이 가격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루한 박스권에 빠지거나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걸 구태 들고 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한 300억 번다 그랬는데 300 벌면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어디서 평가받냐 하면 우리가 이제 페인트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막 성장하고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뭐 15배, 20배도 이렇게 목표가를 줍니다만은 보통 이 페인트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성숙 단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통 업계에서 적당한 가격을 버는 것에 대한 8배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 버니까 버는 것에 8배면 38이 24, 2,400억이거든요. 2,400억이 주가를 환산하면 얼마냐면요.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루페인트는 올해 연초 대비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은 올해 한 200억밖에 못 벌지만 내년 내후년도에 한 300억 벌 것 같다 해서 올라왔던 거고 네. 업계에서 왜냐하면 300억 버니까 8배, 38이 24, 2,400억이 적당하다 평가하니까 2,400억, 즉 1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오르자니 좀 비싼 맛이 있고 뭐 떨어지자니 싼 맛이 있을 거니까 좀 많이 빠지면 올라오겠지만 이 가격이 아주 애매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의 주신 분이 사신 가격이 12,800원이면 꼭대기에 사신 거거든요. 너무 높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기회비용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노루페인트는 시장이 빠지고 안 빠지고 상관없이 여기서는 박스권 떨어질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내려앉으면서 좋은 기업도 빠진 거 많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생할 것이 아니라 이걸 팔아서 빨리 옮겨 타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뭘 옮겨 타야 될지까지 제가 우리 친구분들께 올려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네. 들으시면 이 종목 좋구나라는 느낌이 바로바로 올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노루페인트 고점 매수에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친구 맺기 신청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사막 콘덴서요. 삼화 콘덴서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 알려주시죠. 93,000원인데 30%예요. 93,000원에 매수하셔서 30%요.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손절을 하나 어쩌나 하고 있어요. 네, 시청자님도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데요. 지금 손실폭이 커진 상황이어서 네. 더더욱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좀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교체 매매 하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막 콘덴서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지금 2주 연속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참 가만히 보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매주 좋죠. MLCC 상담이 덕분에 네.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2주 전에도 던지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지난주에도 이거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다음 주에 반등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막 콘덴서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시장이 좀 안정이 됐으니까 금요일 날 시장 반등 나오니까 사막 콘덴서도 7%대 반등이 네.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 또 올랐으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 또 한번 오를 거고 네. 어쨌든 다음 주 시장은 좀 반등을 모색할 거예요. 그럼 사막 콘덴서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가 얼추 봤을 때는 자 가격은 제가 딱히 얼마라고 불러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꼭 가격을 찍어 놓으면 그 가격 대비 1, 200원 안 가고 빠져버리면 또 아쉬울 수가 있으니까 단 이제 느낌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매수하신 가격은 잊으시고요. 네. 절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서 내가 매수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으냐 떨어질 것 같으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내가 매수한 가격은 잊으시고 얼추 지금 8만 원대 뚫고 가기가 좀 힘든 종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만 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를 해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마침 어제 반등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반등 나오면서 7만 원 한번 넘겼다 쓰러질지 아니면 7만 원까지 7만 원 살짝 못 갔다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때 분할 매도로 항상 꼭대기에 우리가 어떤 주가를 꼭대기에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적당하게 월요일 한 3분의 1 날리고 화요일도 한 3분의 1 날리고 이러다 보면 평균 매도 단가 잡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현금을 좀 만드셔서 그 현금으로 딴 종목 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왜 지금 제가 사마콘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냐면 이 회사는 실적 보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것도 글자 잘 안 보이니까 좀 읽어드리면은요. 작년에 155억 벌었어요. 1년 동안. 올해 지금 추정치가 얼마냐면 올해 600억입니다. 오, 작년에 155억 벌었던 회사가 올해 600억이고요. 더 중요한 건 내년이 764억이고 내후년이 800억이에요. 계속 오르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런 회사를 성장하는 기업이라 하는 거고요. 네.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 이유 때문에 오는 겁니다. 돈을 벌면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160억 벌었던 회사가 올해 한 600억대 벌고 내후년이면 7, 800억 이제 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얼추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한 800억 사이즈까지는 보고 있는데 단 중요한 거는 이 사마 콘덴서를 그러면 업계에서 얼마 정도 평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MLCC는 지금 이제 이 사마 콘덴서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MLCC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거든요. MLCC 글로벌 공급 1위 업체가 일본의 무라타인데 이 무라타가 이 MLCC를 원래 같이 생산하다가 이 전기차 쪽에 MLCC를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모든 생산 설비를 전기차 쪽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포함해서 이 IT에 들어가는 MLCC가 지금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MLCC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일단 MLC를 생산하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나 사마콘데서 이런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많이 벌지만요.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도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 전기차용 MLCC 쪽은 이제 막 성장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쪽을 하면 좋은데 지금 사마콘덴서는 현재는 IT용 MLCC 쪽에 매출이 멈춰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T용 MLCC만 해가지고는 성장 속도가 내년 이후부터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는 요 회사는 버는 거 대비 10배 이상 주고 쏘지를 못합니다. 한 10배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 800억 정도 앞으로 번다는 얘기니까 내년에 700억 되고 내후년에 800억이니까 한 800 번다면 업계에서 이 회사를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평가를 할까? 한 8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평가하겠죠. 그러면 8천억은 주가 상투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8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평가하니까 8천억은 주가 상투란 얘기인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요. 8천억이면 주가로 환산하면은 그게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8천억이면 주가로 환산하면 지금 여기 보면 주당 EP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7,900원 뜨죠. 이 7,900원이 뭐냐 하면 7,900원이 820억을 발행지수 나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8천억이면 얼마냐 하면은 8천억이면 주가를 환산하면 한 7만 6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7만 6천 원 정도가 10배란 얘기예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내후년도 돈 많이 버는 건 맞긴 맞는데 네. 자, 근데 업계에서 이 회사는 버는 거 대비 10배가 적당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한 800억 버는 거 대비 10배면 8천억인데 네. 8천억을 주가로 환산하면 7만 9천 한 네. 600원 정도 7만 6천 원대 정도 되니까 이게 7만 6천 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 좀 심하게 많이 빠지면 올라오겠지만 7만 원 넘어가면 또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셨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반등 분명히 나올 건데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이거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셨는 가격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얼추 다음 주에 7만 원 좀 넘기는 모습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